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황방송 차트와 뉴스 보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비트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 디크레드는 요청하신 분이 계셔서 33위인데 제가 이제 디크레드 차트까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암호화폐 관련된 기사랑 지금 삼성 갤럭시 S10이 이제 며칠 뒤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달러 차트 4시간 봉 차트인데,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 그린 추세선 이 당시에 그 2월 8일에 이 추세선 맞고 떨어졌었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횡보를 하면서 우하향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이제 저녁 시간대쯤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서, 뭐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반등이 나오면서 이 지금 3,650달러 이 계속 내려왔어요. 제가 처음에 이때는 제가 3,730달러를 넘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제가 3,660달러를 넘어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3,650달러를 일단 돌파를 했었고, 윗꼬리를 달고 다시 내려와서 이 추세선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이때도 만들어줬어요. 이때도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빠지다가 한번 반등이 나와서 추세선을 돌파해주고 다시 윗꼬리 달고 빠진 이후에 다시 횡보하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때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우하향하면서 채널을 그리면서 빠지다가 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때랑은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이동평균선인 120이라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아직 일단 200이라고 120일이 아직은 이제 역별되어 있긴 한데, 일단 이 200일과 120일이 같이 이렇게 돌아서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도 지금 거의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추가적으로 좀 더 아래로 내려오면서 횡보할 수 있겠지만 15일 이동평균선을 맞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돌파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을 돌파해서 완전히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추세를 돌파해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는 돌파한 이후에 안착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어찌됐든 이제 거래량도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일단은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더리움 볼 텐데요. 이더리움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 아까 반등할 때 같이 반등을 해줬어요. 같이 반등하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보시면 좀 더 중앙으로 좀 더 이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 20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이때 200일 이동평균선과 제가 이 0.042 라인, 0.042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제 200일 저항선 맞고 떨어졌고, 제가 이때 0.032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비트를 이더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0.030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제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번에 돌파할 수 있다. 근데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저항 0.041을 넘어가 줘야 된다. 넘어가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도 재차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권을 오히려 벗어나면서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줄여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2016년도 8월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2017년도 초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2017년도 초처럼 된다라고 하려고 하면 지금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온 상태에서 안착해준 이후에 이제 이더리움이 이때는 이제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잠깐만 이쪽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때
2017년도 초에요.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온 이후에 횡보하다가 며칠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와 같은 상승을 가려고 하면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기 전에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누워줘야 된다. 네, 누워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각도를 가파르게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바로 여기서 2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한 이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이 0.042 이 저항선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제 매매 계획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뭐 이더 비중이 다 이제 각각 다 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참고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다. 제가 뭐 리딩하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0.032하고 0.030에서 지금 비트를 이더로 바꿨잖아요. 0.030에 바꾼 물량은 추가적으로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을 이번에 돌파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돌파한 이후에, 근데 이제 이 저항선 0.042까지는 가까이 가지 못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하고, 이때 보시면 이때요. 이때 200일 이동평균선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요, 200일 이동평균선 맞고 여기서 이제 재차 하락하거나 맞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 0.042를 이번에 한 번에, 만약에 이번에 이더가 상승장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좀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어디까지는 제 예측이고, 여기서 그래서 저도 뭐냐면 지금 두 번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했던 물량에서 0.030에 매수했던 물량만 반등이 나왔을 때 0.042가 오기 전에 0.040 정도부터 저는 이제 매도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더리움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리플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좀 굉장히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소형 알트코인들 펌핑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3배, 뭐 5배, 뭐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마 이제 리플 들고 계신 분들이 답답해서 리플 팔고 펌핑 나오는 코인들 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충분히 드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2017년도 말에도 그랬어요. 2017년도 말에도 다른 알트코인들 뭐 순환매 상승할 때 리플은 안 가고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200원에서 200원 초반에서 뭐 200 한 5, 60원, 많이 가야 이제 300원,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반등 나오고 눌러주고 이걸 반복을 했는데, 일단 지금 제 차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하나 그렸죠. 이 고점을 잇는 추세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추세선을 보시면, 이 추세선을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돌파했던 적은 있지만 다 맞고 떨어졌어요. 맞고 떨어졌고, 이 추세선의 꼭지점은 3월 16일, 17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갈 것인가? 근데 이 끝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 전에 한번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또 눌러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돌파하면 이 삼각수렴은 좀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지 않겠냐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보시면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8,700사토시에서 이제 9,300사토시 이 안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안에서 다시 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진을 빼는 그런 차트 모양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플 들고 계신 분들 분명히 이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리플 팔고 지금 이제 재미없으니까 리플 팔고 이제 펌핑 나오는 알트코인 담고 싶은 욕구가 충분히 들 텐데, 기다리시면 좀 인내는 좀 쓰지만 기다리시면 충분히 큰 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게 낫다. 오히려 이제 펌핑 나오는 종목들을 아까 제가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형 알트코인들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걸 추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왜냐면 급등도 하지만 또 급락할 때 보면 뭐 반토막 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하루 만에 반토막 나게 돼요. 1,700원 치고 800원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빠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하면 이제 개수만
잃는 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만약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오전에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으로 오히려 일정 부분 매도하고 다시 이제 재매수하는, 리플을 뭐 중심으로 하든지, 아니면 막 리플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뭐 비트를 하든지 이더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비트, 이더, 뭐 리플 이 정도 종목을 가지고 교체 매매해서 개수 늘리는 어떤 전략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은 이렇게 좀 더 당분간은 재미없는 흐름을 이어갈 거다. 언제까지?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돌아 올라올 때까지는 그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제 지금 보시면 이 삼각수렴 3월 16일 전에 먼저 일단 이 삼각수렴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비트코인 캐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도 이더리움하고 비슷해요. 리플하고 비슷합니다. 굉장히 재미없는 흐름이에요.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플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이렇게 한번 작년 12월 달에 한번 큰 상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우하향하면서 하락세경 패턴을 만들어주면서 계속 빠지고 있다가 가까스로 돌파를 했는데, 돌파한 이후에도 또 여기서 또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완전히 이제 수렴해서 이제 모여 있습니다. 4시간 봉에서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모여 있는 상태고, 일봉으로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일봉에서요. 일봉에서 이제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15일 이동평균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일단 15일 이동평균선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장중에는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넘어가 주지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오히려 이제 지금 이더리움이 그 비트코인 캐시보다 가격이 더 올라갔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했다가 4-5천 원 정도 더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비트코인 캐시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비트코인 캐시는 뭐 리플도 그렇고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크게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 종목 자체 특징이 이렇게 진짜 진을 빼다가 한 번 상승할 때 이렇게 진 뺐던 만큼 큰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상승한다라고 하면 지난번에는 이제 121선도 못 넘었지만 이번에는 121선은 넘어주고 오히려 한 200일 이동평균선 이 내려오고 있는 자리까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 한번 눌러주면서 여기서 이제 그 120일 이동평균선 있는 자리까지 눌러줄지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금 이 0.05 라인까지 눌러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승은 200일 이동평균선 자리까지는 저는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제 몇 개 종목 빼고는 소형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워낙 세게 나와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눈이 그쪽으로 이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관심이. 근데 이제 갖고 계신 거 아니라고 하면 사실 신경 안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괜히 이제 그 호가창 보고 있으면 그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서 이제 추격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쳐다보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라이트코인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12 비트에서 저항을 맞고 지금 쉬고 있으면서 지금 이제 기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충분히 올라와서 지금 이제 라이트코인 위치하고 있는 것과 이제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라이트코인은 다시 한번 이 0.012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코인 반감기 관련해서 물어봐 주신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차트를 연 김에 그럼 라이트코인 반감기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원래 그 Q&A 시간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업비 차트가 전체적인 자료가 안 나와서 2015년도 그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investing.com 차트를 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제가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2015년 8월 25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2019년도 8월 8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주봉으로 이렇게 보고 로그를 적용해서 주봉으로 놓고요.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 지금 이제 흐름이 좋은데 흐름이 좋은 이유가 라이트코인 반감기가 이제 올해 8월 8일에 있다. 2019년도 8월 주봉이니까 그냥 8월 5일 자리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날짜는 2015년도 8월 8일입니다. 8월 8일이고 발음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그리고 2015년도 8월 25일에 반감기가 있었어요. 보시면 8월 25일에 반감기가 있었다. 보시면 여러분들 좀 특이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일단 반감기가 있기 전에 반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막상 왔을 때는 이렇게 빠졌습니다. 예,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반감기 이때 보시면 한번 기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반감기가 8월 24일이었고요. 잠시만요. 예, 반감기가 8월 24일이었고, 예, 갑자기 겁나네요. 예, 8월 24일이었고, 지금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예, 일단 제가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8월 24일이 반감기인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꺾입니다. 막상 반감기가 오는 그 날에는 충분히 또 조정을 거쳐요. 그리고 조정을 거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하고 올라와도 이 반감기 전에 반등했던 목표치까지만 반등을 해주고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혹시 이제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 보시면, 그럼 라이트코인을 언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인가, 그 부분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반감기가 8월 25일에 있는데, 이 8월 25일 전에 언제 고점을 찍냐면요, 7월 6일에 찍습니다. 7월 6일. 그렇다라고 하면 한 달 보름 정도,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고점을 찍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8월 8일이 반감기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전, 그러면 7월 5일이 되겠고요. 이거를 그냥 기간으로 체크를 할게요. 제가 정확하게 봉 날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9일입니다. 49일이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올해 이제 8월 8일부터 49일, 49일이요. 그러면 6월 17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근처가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 오히려 먼저 고점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감기 중앙으로 이제 옮길게요. 보면 반감기가 막상 있는 8월 8일에는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 모양이 그려지겠죠. 아까 이제 라이트코인 보시면 그 15일 이동평균선 따라서 이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동평균선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이동평균선을 그려볼게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15일. 예, 주봉이죠. 잠깐만요. 일봉으로 바꾸고, 그러면, 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그려주면, 예,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15일 이동평균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반등이 그럼 어디까지 나올 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주봉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때 그냥 체크를 할게요. 이때 보시면 반등을 얼마큼 했냐면 이 아래 꼬리 달았던 부분부터 2015년도 4월 7일부터 얼마큼 상승했느냐, 470%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18년도 12월에 저점을 찍고요. 여기서부터 470%가 되는 자리가 그냥 이때 2015년도 때랑 똑같은 패턴으로 된다고 가정하고 제가 이제 그리는 겁니다. 470%가 예, 이 정도 되겠네요.
대략 이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130달러. 그래서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라이트코인 이번에 이제 반감기 전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2015년 비율대로 상승을 했을 때 저점에서 470% 상승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조정 거치고 상승을 해서 127달러까지 뭐 127달러 정도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 이후에 오히려 이제 반감기가 있는 8월 8일까지는 이제 급락을 할 수 있다. 한번 하락해주고 다시 한번 쌍봉을 만들어주고요. 쌍봉을 만들어주고 재차 하락해서 오히려 8월 8일에는 이렇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하락하는 지점은 현재 위치는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부분도 이제 제가 체크를 하진 않았는데 잠시만요. 이제 조정 거치고 나서 내린 자리는 이제 170% 그렇다라고 하면 170이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락하느냐?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라이트코인 바닥을 찍고 지금 반감기 전까지 상승을 한다. 근데 이제 8월 8일 반감기가 있기 전까지 상승을 할 건데 지금 6월 대략 6월 한 17일까지 상승을 해주고 미리 꺾인다는 겁니다. 미리 꺾여서 한번 내려주고 쌍봉 찍고 다시 하락을 해서 한 60달러 정도까지 하락해 줄 수 있다. 이후에 이렇게 장기간 횡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기간 또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만약에 라이트코인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반감기까지 들고 가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감기 전에 반감기 한 달 반 전인 6월 한 15일 전에 일정 부분 뭐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이번에는 그냥 또 돌파하고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라이트코인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30에서 50% 정도는 이때쯤 130달러 정도에서 일정 부분 정리해 주는 게 좋아 보인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뉴스를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좋은 뉴스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네오 종목 관련된 기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가 이제 중국 코인이라고 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네오도 그렇고 뭐 퀀텀도 그렇고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오 미 시애틀 지사 설립 전 MS 수석 엔지니어 영입했다. 중국계 블록체인 플랫폼 네오가 프로젝트 개발사 네오 글로벌 디벨롭먼트 해서 NGD가 15일 미국 시애틀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NGD 측은 2월 중 사무실 인력 보충을 위해서 공식 채용을 시작할 계획이며 존 데바도스 전 마이크로소프트 수석 엔지니어가 팀의 수장을 맡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미국 관련된 코인들이 뭐 중국 진출할 때는 중국에 어떻게 보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뭐 중국 뭐 지사장으로 이렇게 앉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오도 미국 시장 진출할 때는 네오라든가 퀀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 진출할 때는 또 미국에 어느 정도 이 암호화폐라든가 아니면 기존 IT계에서 영향력 있는 이런 사람들을 앉혀서 실제적으로 네오가 또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오가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미국 기프트카드 플랫폼 스위치 암호화폐 결제 지원 읽어보면 미국 댈러스 소재의 모바일 기프트카드 업체인 스위치가 15일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 이용자들은 다음 주부터 BTC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등 암호화폐를 통해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스위치 측의 설명이다. 이 기프트카드 이 업체가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프티콘 있잖아요. 뭐 기프티콘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피머니 이런 상품권 관련된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이렇게 어림짐작을 지금 이게 해석이 돼 있어서 이런데 이렇게 선물하는 모바일 기프트 카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톡에서 기프트콘으로 선물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 업체인데 암호화폐로도 이제 결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던 회사들이 결제에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라쿠텐, 다음 기사인데, 일본 라쿠텐 앱에서 다음 달 비트코인 결제 지원 예정이다.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일본 최대 전자상거래 라쿠텐의 결제 앱인 라쿠텐 페이가 전반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중 가장 놀라운 변화는 다음 달인 3월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3분기 라쿠텐은 암호화폐 거래소 민나누를 인수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그리고 미국에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였죠? 지금 갑자기 테라라는 코인이 지금 배달의 민족인가요? 배달의 민족하고 그리고 뭐 쿠팡인가 이렇게 같이 해서 연계해서 쿠팡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배달의 민족과 해서 대표가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 업체들이 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약간 뒤처진 것 같긴 한데 뭐 일본하고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뒤따라서 충분히 이제 진행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이제 갤럭시 S10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보니까 이제 2월 20일 날 공개를 한다고 했고, 제가 오늘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 벌써 이제 예약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현수막 걸어놓고 그 디지털 플라자인가요? 삼성 그 디지털 플라자 앞에 갤럭시 S10 지금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겠다 이렇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일 날부터 출시가 된다. 삼성 갤럭시 S10 공개 D-3일에서 4가지 모델 스펙 총 정리 이렇게 됐고,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월 20일 날 이제 공개가 되는 거예요. 2월 20일 날 공개가 되고,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알다시피 이제 암호화폐 지갑이 여기서 보시면 관심을 끄는 새로운 기능은 무선 배터리 공유와 가상화폐 지갑이다. 가상화폐 지갑이 있고, 별도의 충전 케이블 없어도 갤럭시 S10을 같은 기종 스마트폰 후면에 갖다 대면 충전할 수 있대요. 굉장히 특이한데. 그리고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이거죠. 그 샘모바일, 그때 IT 매체의 샘모바일에서 나왔던 갤럭시 S10으로 추정되는 스마트폰에서 삼성 블록체인 키스토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사진을 소개하면서, 이 앱은 유저가 사용하던 기존 지갑을 가져올 수 있고, 그 기존 지갑이라는 게 그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그래서 그 기존 지갑을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리고 출시 시점에 비트코인하고 이제 이더리움 등을 지원할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저는 모든 암호화폐들을 다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드리면, 삼성이 이 갤럭시 S10을 결과적으로 이제 삼성페이와 연계해서 삼성 그 블록체인 모바일 이 지갑을 연계해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공을 들였다라는 겁니다. 삼성 갤럭시 S10으로 암호화폐 실시간 전송하고 송금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갤럭시 S10 등의 삼성전자가 지갑 기능 탑재 추진하고, SK 플래닛도 뭐 실업월렛 등 통한 실업월렛 다들 아실 거예요. 암호화폐 보관 전송 서비스를 개시하고요. 어피트는 이제 비트베리,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됐습니다. 보면 여기서 이제 삼성이 이제 뭐였죠? 지금 보시면 잠시만요. 2015년 글자를 좀 더 키워볼게요. 2015년 2월 핀테크 기술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했습니다. 루프페이가 보유하고 있던 마그네틱 보안 전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였고, 카드 결제 단말기에 있는 이제 마그네틱 인식부에 단거리 전파를 보내서 카드 정보를 전달하는 통신 기술이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페이를 이제 보편화 시킨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삼성페이를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페이가 편해요. 왜냐면 모든 카드를 삼성페이에 넣어놓고 쓴다라고 하면 지갑에 카드를 넣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암호화폐도 더불어서 이제 같이 갤럭시 S10에 적용돼서 암호화폐도 이제 이와 같이 쓰일 거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보관 전송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해서 삼성페이의 영역을 확장해
해 나갈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기사고 2월 20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방금 전에 제가 어떤 뉴스를 봐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이 주식시장이 단기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 그 국가 부도의 날 영화를 보시면요, 실제적으로 그때도 정부에서 뭐 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라디오에서는 우리 아빠가 뭐 직장을 잃었다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라디오 사연을 듣고 극 중에 유아인이 방송국에 쫓아가서 그 사연을 다 모읍니다. 모아서 보니까 다 망한다, 뭐 부도 났다, 우리 아버지 너무 실직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런 사연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방금 전에 나온 기사인데 연합뉴스 TV에 나왔습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증가 30, 40대 증가폭이 최고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이런 자영업 관련돼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관련된 이제 그 거래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래처들의 자금이 회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거래처들 자금 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본인도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본인도 힘들어지는 거고, 어느 정도 이 빚이 늘어나고 있냐면, 제가 기사, 다는 설명 안 드리고, 기사 내용이 좀 길어서, 간단하게 중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내에서 금융권으로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이제 194만 명이고, 액수로는 432조 원이 넘는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사업자 대출만 따진 것이고,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까지 더하면 700조 원이에요.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데 집도 가계 대출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이 사업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내 집을 담보로 한 그 대출금도 갚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32조 원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 700조 원을 봐야 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대출 규모도 문제지만 채무 불이행이 문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주변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뭐냐면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10군데 중에서 이제 9군데 10군데가 다 회수가 됐었는데 자금 회수가 지금 뭐 갑자기 이제 안 된다고 하는 데가 3-4군데가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벌써 몇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더 안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작년 말 기준 채무 불이행 자영업자는 약 28,000명이다. 28,000명이고 2014년보다 29%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체율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가 경기 체감은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유동성이 원래 이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던 그런 자금들이 갑자기 이제 증시로 들어가면서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그럼 지속적으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올라올 때마다 주식 부분은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도 이렇고요.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의 어떤 기업 실적 발표도 보면 2018년도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1분기 아직 실적은 지나고 그 이후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1분기 실적이 2018년 4분기 실적보다 더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아마 미리 시장에서 선반영돼서 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이제 제가 실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저는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오히려 더 수급을 몰리게 하는 긍정적인 이제 뉴스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1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고, 또 같이 정보 이야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